상담 문의가 꽤 왔죠. 아, 많이 왔죠. 번호가 뭐죠? 1688에 8821이요. 세무사들이 보장을 못하면 징계를 세무사에게 하겠다. 한참 지나신 시점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하셨군요.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그저께 밤에 했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무사로서 나왔고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었는데 오늘 촬영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끝나면 6월달에 할 게 없냐? 그게 아니에요. 6월달에는 사실은 우리 납세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굉장히 잘해주신 이민우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밸런스 텍스에서 세무일, 상담, 인정청구 등등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이민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안내 말씀 드리고 예. 상담 문의가 꽤 왔죠. 아, 많이 왔죠. 번호가 뭐죠? 1688에 8821이요. 1688에 8821로 걸어서 이민우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 예,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제일 빈도수가 높았던 건 뭐죠? 뭐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환급액이 얼마인가요?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런 식의 상담들도 많이 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예 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셨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기장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문의들도 많았고요. 그런 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소급 기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급 기장. 무슨 뜻이냐면 신고 대리는 뭐 3.3% 사업소득 있는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기장을 하지 않고 그렇죠. 5월 달에 신고 대리 비용 수수료를 내고서 세무사님들한테 의뢰하는 게 대부분인데 예.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예. 내가 이제 여태까지는 세금 신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기장을 맡긴 적이 없는데 예. 5월 달 소득세 신고 돼서 하려고 하니까 예. 세무사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매달 맞아요. 기장을 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단순한 신고 대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전문 용어로 소급 기장이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소급 기장 상담도 많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았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5월 달에 상담하신 분들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시고요. 또는 5월 달에 상담 전화도 안 하고 세금 신고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잘 못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로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이 신고 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신고 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는데 예. 신고 기간은 납세 기간이죠. 그렇죠.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그렇죠. 올해 5월 31일 날 신고 기한인 과세 기간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한 거. 예. 그래서 5월 30일 날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 소득세 신고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면 6월 달에 뭘 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또 있나요? 그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 네. 굉장히 크신 분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프리랜서 3.3 사업소득도 있나요?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리랜서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건 예.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이면은 예. 성실신고 대상자다. 그렇죠. 그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일단 신고를 하실 적에 본인이 제출한 증빙들 비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것을 세무사가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성실신고 사업자로서 추가적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실신고 사업자분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혜택을 준 게 네. 성실신고 사업자들이니까 신고 기간도 준비를 더 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달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날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아닌가요? 병 주고 약 주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준 거여서 일단은 한 달 예.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신고해라. 그렇죠. 너네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예.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매출이 막대한 만큼이나 막대하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보고 싶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세무사들이 보장을 해라. 이 세무사들이 보장을 못하면 징계를 세무사에게 하겠다. 이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들은 지금 또 한참 세무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또 그렇죠. 막 신경 쓰이겠네요. 아직 신고 안 끝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6월 달에는 성실신고 사업자 신고. 예. 그럼 7월엔 아무것도 없나요? 7월 달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 7월엔 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납세자들은 야, 부가가치세고 슈퍼에서 물건 사고서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분들은 단순 소비자일 때 그런 거고 예. 내가 생산자거나 사업자이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3% 사업소득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겠죠? 예, 아니에요. 인적 영역이니까. 예, 예.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예. 분들 중에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죠. 예.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분들 중에서 과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나요? 그- 그러면은 그럼 7월 말인가요? 7월 25일까지. 7월 25일? 예. 그럼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요? 하고요. 분기별로 그러면 7월, 10월, 1월, 4월 그렇죠. 이렇게 분기에 한 번 하고 예. 그럼 개인들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1년에 두 번. 단기별로. 7월하고 1월 그렇죠. 그리고 간이과세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간이가세자는 그럼 1월에만 예. 그러면은 간이가세자라는 얘기는 이름이 대강해 예. 간이라는 말이 대강해라는 그렇죠. 뜻이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신고 기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했어야 되고 예. 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사업자 신고를 했어야 되고 예. 또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 걸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데 예. 그 기한을 못 지키면 페널티가 많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신고 의무를 못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또는 못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못했을 때는 일단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언젠가는 내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부과를 하죠.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신고를 하든 부과를 하든 무신고 가산세가 나중에 붙을 수밖에 없다. 신고 예. 안 했으니까. 예. 이제 나라에서 이제 아예 정해서 주어버리는 거예요. 예. 세금을. 그렇죠. 한참 지나신 시점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하셨군요. 그러면 저희가 법에 정한 경비율로 이만큼만 경비를 인정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세요. 라고 이런 페널티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하면은 웬만한 경비를 증빙으로서 제출해서 좀 경비를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예. 국세청에서 하면 이 사람이 경비를 뭘 썼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통으로 세금을 때리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불이익이 크네요. 예. 또 납부불성실도 있잖아요. 무신고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이 정해진 다음에 이제 그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거겠죠. 이런 말은 맞나요? 내가 지금 낼 돈이 없더라도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일지라도 예. 신고는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하는 게 차라리 난 거죠. 훨씬 낫죠. 왜냐하면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무신고 가산세는 안 붙으니까. 예. 돈은 지금 못 내더라도 나중에 내면 납부불성실만 내가 가산세 페널티를 물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가산세가 무섭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내가 증빙할 수 있는 경비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부에서는 내가 어떤 증빙이 있는지 모르니까 예. 세금을 많이 그냥 부과하느냐 그 차이니까 신고 기한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을 못 지키신 분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그저께 밤에 했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그냥 저도 세무사니까 제가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막 4월 말부터 여러분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 광고도 하고 했는데 엊그저께 했거든요. 제 거를 까먹진 않고 미루고 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보통 미루게 바쁘니까. 되죠. 예. 근데 이제 저처럼 바쁘신 사장님들 중에 미루다 못한 분들 예. 5월 30일 날 못했어. 이 방송을 보면서 박수를 딱 치면서 나 소득세 신고 못했네?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좀 뭐 자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행히도 있고요. 있어요? 그거 예. 좀 설명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치 선생님이 뭐 물건 훔쳐간 사람 눈 감고 손 들어봐 하는 것처럼 어. 늦게서야 이제 손을 이제 드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한 후 신고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 예,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도 그만큼 감면이 되는 제도. 가산세 감면까지 있다 기한 후 신고. 예. 그러면 기한이 예를 들어 소득세를 기준으로 5월 31일이 기한이었잖아요. 예. 그럼 기한 후에 신고한다는 뜻인데 예. 한 달 있다 해도 기한 후 신고, 뭐 3년 있다 해도 기한 후 신고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감면율은 떨어지겠죠. 가산세에 대한 감면율이 떨어져. 그럼 어쨌든 기한 후에라도 신고를 꼭 해라. 예. 그럼 기한 후 신고에도 종류가 있나요? 기한 후 신고에는 종류가 따로는 없고요. 일단 그냥 기한 후 신고이고 조금 늦게 하는 기한 후 신고가 있고 많이 늦게 하는 기한 후 신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빠른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그럼 아까 예. 말씀하신 정부에서 신고가 안 들어온 걸 확인하고 정부 부과를 해버리면 그 부과 받은 다음에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닌가요? 세무서에서 정해준 세금과
저희가 들어간 기한후 신고가 부딪혀서 요번에 기한후 신고가 이겼습니다. 그럼 어쨌든 정부 부과보다는 절세를 하고 늘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신 사업자분들은 기한후 신고 제도를 이용해라.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가장 큰 장점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산세 감면은 기한에 따라 달라지니까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는데 너무 바빠갖고 5월 31일까지 못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예.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하시고 납부불성실 나중에 물더라도 납부는 뭐 돈 있을 때 할 수밖에 없지만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다. 뭐 이렇게 정리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